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제가 잘 아는 중소기업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업을 일으킨 과정을 보면요,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원칙과 정도를 걷더군요. 특히 세금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번 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 모범 납세자 상도 받았는데요. 그분의 철학이 그거였습니다. 세금을 아끼거나 탈루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에너지를 쓰지 말자. 그런데 쓰는 에너지까지 모두 모아서 오로지 사업을 일으키는 일에 쓰자. 자, 그런데 과거 우리 기업들 가운데는요,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았죠. 범양상선도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범양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것은 1986년 말부터였다. 일부 해운업체들의 재산 해외 도피는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언젠가 한 번은 칼을 댈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 가운데 범양상선 내부적으로는 박 회장과 한 사장 간의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예, 회장님. 잠시 내 방에서 좀 봅시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박건석 회장의 부름을 받은 한상현 사장이 왔다. 앉읍시다. 예. 한 사장이 정부 쪽하고 만나서 했다는 구조조정안, 네, 잘 읽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부가 결정한 해운산업 합리화 보완 대책에 따르면은 그 수백억 원을 급히 메워야 하는데,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요? 먼저 회장님 개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또? 제 판단에 89년 정도면 해운산업 경기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충분히 만회가 그동안 회사 빚 때문에 내 소유 부동산 처분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 주택도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15억 원을 내서 썼고, 회장님, 내가 정말 아끼던 외제 승용차도 처분을 했고, 응? 그 밖에 부동산과 유가증권도 처분했어. 근데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너의 사재 출연 말고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없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설득하기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범양상선 박 회장과 한 사장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 마당에 정부가 정한 해운산업 합리화 보완 대책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재산을 놓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한 사장과 또 한바탕 격렬한 다툼이 있은 후 박 회장은 자신의 사위로 당시 회사에서 상무를 맡고 있던 김모 씨를 불렀다. 아니,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속에서 그냥 이런 게 치밀어 올라오더라고. 제게 신사로 알려진 아버님 같은 분이 그 정도셨는데 저 같았으면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당장 멱살잡이라도 했죠. 아니, 모든 책임을 아버님한테 지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을 져서 사태 해결이 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책임을 지지.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상태가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난 이제 정말 한 사장을 믿을 수가 없어. 당연히 그렇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일단 김상무가 재정본부장을 맡아. 재정본부장이요? 오너의 돈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아닌가. 내 쪽 사람이 재정본부장을 들어주면 한 사장도 혼자 어떻게는 못할 거야. 알아듣겠나, 내 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요구한 해운산업 합리화 보완 대책은 정부가 하라는 건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일단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이 사실은 곧장 한상현 사장 측에도 보고가 된다.
김상무를 재정본부장으로? 예. 그게 무슨 뜻이지? 사장님을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한두에 손발 맞춰온 사이도 아닌데 노골적으로 나를 밀어내겠다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고 또 무엇보다 정부의 카운터파트는 사장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한상현 사장. 이분은요, 박건석 회장의 서울대 후배입니다. 범양의 황금기를 함께 구가했던 분이고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박건석 회장. 나중 이분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만 이분 역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었던 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분은요, 제미 로비스트로 잘 알려진 박동선 씨와 형제간입니다. 한 번은 박동선 씨가 아주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 두 분 모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죠. 갈등,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난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범양상선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던 안무혁 국세청장이 전두환 대통령을 찾은 1987년 초 어느 날. 각하, 범양에서 외화를 빼돌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양의 외화 도피 내역. 조세 관련 신문인 세정신문이 2000년 4월에 보도한 내용이다. 화물 운임을 장부에서 빼버리는 운송 수입 계상 누락이 570만 달러. 급유 증빙 조작을 통한 유류비 가공 계상 유출 500만 달러. 선하적 비용의 가공 또는 과다 계상 유출 270만 달러. 외화 이자 지급 시 이자율 조작 200만 달러. 선박 도입 시 부대품 가격 조작 20만 달러. 보험금 등 기타 수입 누락 84만 달러. 범양상선의 국내 랭킹이 몇이요? 예, 기업 랭킹으로는 27위고 선박회사 가운데는 최대입니다. 네, 이제 이 기가 차서 뭐라 할 말도 없다. 그래가 안 청장, 예, 내가 걱정스러운 거는 세계 랭킹 27위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이 세무조사한다는 게 알려주면은 경제적으로 파장이 클 겁니다. 역시 그렇겠지. 이 호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외화도피 이런 걸 갖다가 덮어둘 수도 없잖아. 그렇습니다. 정인영이는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을 통해 살려보겠다 이 백방으로 뛰댕기던데 이 국세청이 나선다고 하면 그건 뭘 하겠어? 아직은 내사 단계인데 그거를 굳이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지. 네. 안무혁 국세청장이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아유, 안 청장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정 장관님. 정인용 재무부 장관과 안무혁 국세청장이 만난다. 요즘 대한선주 문제로 경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유, 말도 마세요. 여기도 인수 안 하겠다, 저기도 인수 안 하겠다, 그냥 겨우 한진한테 대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대한선주만 문제가 아니에요. 범양상선의 부실도 깊어서 그쪽하고 자구안 합의하느라 제가 요새 밤잠도 잘 못 잡니다. 그 국세청에는 요즘 별일 없습니까? 무슨 별일이 있겠습니까? 뭐 늘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안 총장이 왜 저렇게 당황하지? 뭐 감추는 게 있나? 잠시 후 정인용 장관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마쳤다. 그런데 대한선주는 한진으로? 조 회장이 힘든 결정은 이미 했고요. 이제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산업 쪽은 언제쯤 조용해지겠어? 일단 급한 문제, 그러니까 대한선주하고 범양 쪽 일이 좀 정리가 돼야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해운산업을 살릴 합리화 방안을. 그럼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실효성이 있어야지, 실효성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카카. 예. 안무혁 국세청장이 오늘 보고차 다녀왔습니까? 만났어요? 무슨 얘기 합니까? 뭐 특별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 만일에 말이요, 예, 카카. 범양 같은 회사가 지금 은행 빚도 많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만일에 이 세무조사를. 세무조사를 하겠답니까? 안 청장이요? 그렇게보다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이댔다가 현 상태로 회사가 휘청거리거나 부도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카카. 그렇겠지. 부도 이런 건 안 되지. 알았습니다. 정 장관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대한선주 문제나 잘 마무리 지으세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신속하게,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안 되게, 아시겠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세청은 범양 상선의 내사를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다. 해외에 도피시킨 자금이 1644만 달러입니다. 그 돈은 해외에서의 기밀비, 접대비, 직원 급료 보조 등 현지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콘도미니엄을 사두는 등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해외 가족들 생활비로도 쓴 정황도 추적이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자금 내역까지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안 되겠구만. 이게 내사로는 한계가 있고 아예 까놓고 하는 그건 안 돼. 지금 단계에서 그건 안 돼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주거래은행에 자구 노력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시가 20억 원짜리 토지를 친지한테 2억 원에 양도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하라니까 지금 신용만 하는 거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국장, 내사를 한다고 해서 조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아주 샅샅이 다 파내세요. 한편 이즈음 한진과 외환은행은 대한선주 인수 문제를 놓고 실무 협의를 거쳤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한진은 입장을 바꾸기에 이르는데 외환은행은 우리가 요구한 특용을 포함해서 단 하나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한 원칙에만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대로는 대한선주 인수 못합니다, 회장님. 지난 1월 재무부에다가는 우리가 그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회사 중역들은 전부 반대입니다. 이제 회장님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한진은 합의 조건에 대해 외환은행 측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바로 정인용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된다. 예. 나 주변국 외환은행장일세. 주행장. 아침부터 웬일이야? 큰일 났어. 한진 측에서 우리 외환은행이 낸 합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데? 뭐?